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침마다 목요 특강 시간입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아침부터 나이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제가 올해 45살입니다. 근데 45인 게 정말 자랑스러우신 네, 거예요. 저는 기회만 되면 뿌듯해요. 얘기하셔서. 네, 아주 뿌듯해요. 근데 예전에 45 하면은 이제 절반이 꺾였다라는 표현을 네, 많이 썼거든요. 꺾어진 몇 살, 네, 뭐 그래서 네.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은 개념으로 많이 받아들여졌는데 요즘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자료를 내놓는 걸 보면 저희 세대들은 100세까지 기대 수명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더 많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지금까지는 그래도 젊은 혈기에 건강하게 살아왔지만 네. 지금부터는 조금 이렇게 내려가는 분위기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저만 고민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정말 건강에 더 관심 많아지시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오래도록 잘 살까 이런 생각들 아마 많이 하실 겁니다. 이분이 그런 궁금증, 그런 의문에 또 시원한 해결책을 내주실 것 같아요. 국내 노화 방지 연구에 아주 전문가로 꼽히시는 분이고요. 이분은 1년 계획을 세울 때 건강 계획을 세우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차의과학대학교 차움 노화 연구소의 배철영 소장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추운 날씨에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예. 그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이제 노화 방지 연구를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나오신다고 하니까 네. 어젯밤부터 이분은 얼마나 노화를 방지하고 계실까, 네. 실제로 얼마나 젊어 보이시는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근데 네, 네. 걸어 나오시는데 보니까 아주 그냥 날렵하게 아주 예. 아, 제가 이제 뭐 나이가 이제 50 중반을 넘어섰으니까 제가 젊어 보이시는 거죠. 그런가요? 네. 제가 한 생체 나이는 제 나이보다 한 7살 정도 적습니다. 생체 나이라고 하셨죠. 예. 네. 생체 그러니까 나이란 뭐 몸? 그 내 몸의 이제 진짜 나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네. 병원에서 이제 흔히 우리 이제 종합 검진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노화도 검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검사 결과를 종합을 하면 내 몸의 노화도를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생체 나이입니다. 그러면 생체 나이는 40대 후반 정도라는 그렇죠. 예, 말씀이시면 왠지 생체 나이는 제가 더 먹었을 것 같은 그런 좀 불안한. 아마 굉장히 좋아 보이시죠. 아,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 강의를 듣고 나면 저희도 생체 나이를 젊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한 뭐 10여 년 정도는 우리가 노력을 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행복해지시네요. 그럼 강의로 저희를 행복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박수로 강의 청해 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새해가 벌써 이제 한 열흘 이상 지났죠? 네. 건강 계획 다 세우셨어요? 네. 네. 힘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 새해에는 건강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예전에는 우리가 뭐 흔히 이제 1, 2년에 한 번씩 이제 종합 검진을 하면서 우리가 그 건강을 체크를 했는데 이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제는 시대가 노화의 시대로 이제 접어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화 쪽에 이제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 몇 살이나 사셨는지 아세요 혹시? 세계에서 120이요? 그래도 우리 꽤 정확하게 아시네요. 학자들은 현재 120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은 122세까지 사십니다. 그 불란서의 그 장 칼멘 여사라고 이분이 한 120세 가까이 됐을 때 영국의 그 BBC 방송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사회자가 이제 물어보기를 야, 어느 날 이제 거의 120세가 되셔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가 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시길 이 사람은 내가 유명해지는데 120년이나 걸렸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건강 장수의 비결은 이분이 말씀하신 거에 들어 있어요. 그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여유가 있어야 되고 유머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삶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은 110세까지 그 올리브 농장에서 일을 하셨고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올리브 농장에서 일을 하셨다는 건 뭔가 일이 있다는 게 중요하죠. 일이 있으면 늙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을 뭐 요즘에는 이제 한 가지 이상, 뭐 두 가지, 세 가지 가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전거를 탔다는 게 뭐예요? 많이 움직이고 운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아마 올리브 농장이니까 올리브 많이 드셨겠죠? 네. 먹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제 오늘 강의는 이분의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좀 자세하게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자, 인간의 수명이 120세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은 몇 세까지 살죠? 보통 우리 한국 사람은 평균적으로 몇 세까지 삽니까? 80이죠. 그럼 40년이 어디로 도망갔죠? 왜 그런 거예요? 네? 관리를 못해서. 관리를 못해서 뭐가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우선 병이 생기죠, 그죠? 병이 생기니까 또 사고 때문에 안 되죠. 교통사고 나면 내일이 없죠. 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노화입니다. 노화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최고 수명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주요한 질병에 걸리지 않으면 누구나 100세까지 살 수 있습니다. 노화까지 관리하면 120세까지 살 수 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그 미국의 그 유명하신 박사 한 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상에 천수를 다하고 죽는 사람은 없다. 물론 이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가 건강장수,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고 나이가 90, 100세가 돼도 걸어다니고 우리가 사회활동도 하고 뭐 이왕이면 골프도 치고 이러면 아주 좋겠죠. 우리나라가 2050년이 되면은요 앞으로 거의 40년 후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최고의 노령화 국가가 됩니다. 그 시기가 되면 일본이 2등이 돼요. 노인 인구가 40% 가까이 돼요, 저희가. 일본이 2등이고 미국이 5, 6위로 쳐져요. 굉장히 노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인 인구가 점점 많아지는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건강 나이는 세계에서 가장 짧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80세지만 건강 수명으로 치면 한 8, 9세 정도, 한 11, 2년 동안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되면은 오래 살아도 별로 즐겁지가 않겠죠.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세대가 예전에는 우리 그 병이 걸리면 그 병을 치료하고 그죠? 그리고 한 20년 전부터는 이제는 병 치료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요즘에는 이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고 또 요즘에는 이제 반건강 상태가 많아요. 그런 분들이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거.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웰빙이다 또는 웰 에이징, 뭐 파워 에이징, 노화 관리 뭐 이런 말들을 이제 많이 쓰죠. 그러니까 시대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노화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죠. 뭐 노화라는 거. 과연 내 몸의 노화가 어떠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로부터 우리 그 선조들이 워낙 뭐 현명하셨기 때문에 우리 노화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한 30, 좀 보통은 한 40 넘어가면 야 이제 내가 좀 늙어가는구나 하는 걸 느끼실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어떤 증세가 나요? 흰머리, 흰머리 나올 때 이제 내가 늙어가나 보다. 또 뭐 있습니까? 예? 눈, 눈이 있죠. 이게 눈이 뭔가 가까운 게 잘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노화의 순서는 눈이 방, 다리, 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선 눈부터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신문을 보면은 잘 안 보여요. 가까이 오면. 그다음에 이, 귀. 잘 안 들린다. 방광이죠. 뭔가 소변이 시원스럽지 않고 화장실 가서도 이 젊었을 때는 화장실 가면은 남자 5이서 가면 소변 나오는 이 시기가 똑같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다 틀려요, 이게. 네. 이게 예전 같지가 않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다리예요. 근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먹어갈수록 근육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뇌 쪽에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더 심해지면 우리가 치매가 오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이 노화도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이거 노화 그러면 그거 어쩔 수 없지. 하느님이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렇게 두 손 놓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노화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노화 어쩔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의 노화방지학회 또는 미국의 노화방지학회 같은 경우에는 노화도 질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노화도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병으로 생각하면 일단은 치료가 가능한 거죠.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 노화도를 잘 모르시죠? 그 노화도 체크하는 거를 저하고 한번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은 우리가 노화를 병원에 가면은 이제 뭐 정밀하게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집에서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우선은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주름이 많이 생기죠. 여러분이 왼손을 이렇게 손등을 대략 자연스럽게 한 15도 정도 이렇게 구부려 보세요. 그리고 여기 잡아요. 피부를 한 3초 내지 4초.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놔요. 그래서 완전히 원 상태로 돌아가는 시간을 재는 거예요. 몇 초 걸리는지. 몇 초 걸리세요? 금방이래요. 금방이면 젊으신 분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20세 같은 경우에는 1초. 한 4, 50대 되면은 한 3, 4초. 7, 80대 되면은 막 8초, 9초, 10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피부의 그 노화도, 탄력성을 우선은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나이가 들면 뭔가 이게 서툴어지죠. 네. 민첩성이 중요해요. 민첩성. 얼마나 우리가 민첩하냐. 이걸 하려면 제가 여기 자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자. 이게 원래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이 엄지하고 검지를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한 7cm 정도 이렇게 벌려요. 그리고 이 상대방이 자 이제 자를 떨어뜨립니다 이야기하고 떨어뜨려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얼마나 빨리 잡느냐. 이거는 우리 신경과 우리 근육과 이런 게 얼만큼 조화로우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이 길이를 재두는 거예요. 그리고 뭐 3개월에 한 번씩 쭉 적어 나가면 이게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1년, 2년 체크를 해나가면 내가 어떻게 늙어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눈이 먼저라 그랬죠. 네. 눈이 방다리에서. 그러니까 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근접 시야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명함을 하나 가져왔어요. 명함 있으신가요? 한번 해보시죠. 뭐 명함. 제가 그럼 명함을 드릴게요. 자, 예. 이 명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명함이 아니면 다른 뭐 없으세요? 영수증이라도 꺼내셔서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게 멀리 해서 이게 앞으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면 어느 순간에 잘 안 보여요. 흐릿해져요. 그 길이를 재는 겁니다. 그 길이를. 근데 젊은 사람들은 여기까지도 잘 보여요. 나이가 90, 100살 되면 여기 와도 안 보여요. 이 길이가 점점 멀어진다는 거죠. 네. 왜요? 너무 멀어요? 아니 저는 너무 잘 보여가지고. 이 정도. 네, 이 정도면 정상. 그 정도면 정상이죠. 네. 그래서 이 길이를 재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눈의 노화도를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근력이 중요하다 그랬죠. 근력. 그다음에 균형 이게 중요해요. 앞에 계신 분들은 좀 일어나 보시죠. 일어나셔서 일어나 보세요. 예. 저기 뭐 이참에 저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왼쪽 다리를 이렇게 구부려요. 한 15도 정도. 이렇게 구부리고 그 다음에 팔을 벌려요. 그 다음에 눈을 감아요. 그리고 오른쪽 다리를 들어요. 그리고 시간을 재는 거예요. 벌써 무너지셨어. 그 시간을 재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오래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10초 걸리는지 20초 걸리는지 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근력 운동을 많이 하면 이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지하철 타거나 그럴 때 저는 이 손잡이 안 잡아요. 지하철이 가는 방향하고 45도로 서가지고 버티셔야 돼요. 지하철 흐름을 타야 돼요. 그러면 근력 운동도 되면서 균형도 익혀져요. 근데 이제 갑자기 쓰거나 뭐 그럴 일은 없지만 그래도 정거장 쓰고 빨리 움직이면 문제가 되죠. 손잡이를 잡는 척만 하고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탁 잡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노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게 그 노화도를 측정하는 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측정을 해나가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노화가 진행이 되는지 알 수 있고요. 우리가 병원에서는 이제 노화도 정밀 검진을 합니다. 거기서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우리 노화도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이 우리 면역 기능이 있죠. 그다음에 나이 먹으면 DNA가 자꾸 망가져요. 그리고 복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DNA 기능도 재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 중에서 중요한 게 뭐가 되겠어요? 뇌죠. 뇌 기능, 심장 기능. 그다음에 음식을 먹으면 좋은 음식은 섭취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나쁜 거는 소변이나 대변을 통해서 배설을 해야 돼요. 위장 기능. 이런 기능을 체크하는 게 노화도 검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병이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내 몸의 기능이 어떠냐를 체크해서 우리가 노화도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는 이제 생체 나이라는 말을 주로 합니다. 제가 아까 제 나이보다 한 7년 정도 젊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생체 나이 측정 시스템은 제가 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 한 150개 병원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생체 나이라는 거는 내 몸의 진짜 나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초등학교 동창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동창생들끼리도 생체 나이를 측정해 보니까요. 현재 55세인 분들인데 생체 나이가 15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광고에 보시면 선생님 하고 달려가는 광고 있죠. 알고 보니까 동창생이에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거는 생체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우리가 생체 나이 건강검진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종합검진하시고 노화도 검진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체 나이를 뽑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건강계획을 세우는 그 첫 번째 걸음이 내 몸을 파악해야 돼요. 병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해야 되지만 내가 생체 나이가 어떤지 앞으로 몇 살까지 살 수 있는지 이걸 알아야죠. 여기 보시면 이분은 주민등록 나이가 56세인데 생체 나이가 62세예요. 저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나이가 56세인데 62세 여성의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건강 상태가 안 좋고 노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보통 10년은 뭐 문제 없고요. 한 30년까지도 우리가 나이를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노력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몇 가지 신체 나이는 이제 신체 기능을 나타내는 거고 이 생황 나이는 우리 몸의 기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체크를 해서 세부적으로 보긴 하지만 중요한 건 내 나이보다 6살 많다 이제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체 나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 여기 보시면 생체 나이를 젊게 하는 요인.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스트레스. 예?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가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뭐 암도 생기고 모든 만병의 근원이에요. 그다음에 검진 중요해요. 조기 검진. 여러분들 1, 2년에 한 번씩은 조기 검진 꼭 받으셔야 돼요. 고혈압 그렇죠. 금연 그렇죠. 이 금연도 금연은 7, 8년이고 간접 흡연도 6, 7년. 거의 마찬가지예요. 친구 중요하죠. 그죠? 네. 자, 이런 젊게 하는 요인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쭉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부부 생활,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 치아, 체중, 식사 등등. 우리가 보통 노력을 하면 30년 정도는 생체 나이를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실질적으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열심히 줄이는 계획을 짜고 노력을 하셔서 한 10년, 15년 줄이신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노력하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체 나이를 줄일 수 있느냐 하는 이제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우선 중요한 건 5가지예요. 5가지. 이 5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첫 번째는 뭐냐? 5가지 중에서 나쁘다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나쁘다는 거. 그죠? 네. 우리 뭐 흡연이라든지 또 과음이라든지 뭐 우리가 적당하게 음주하시는 건 오히려 몸에 좋아요. 드시려면 적포도주 드셔야 돼요. 그게 건강에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쁘다는 거 하지 말아야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아까 제가 장 칼맹 여사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운동이 중요해요. 운동은 나이가 들면 40대가 넘어가면 중간 정도 강도의 운동을 해야 돼요. 중간 정도. 죽어라고 운동하면 죽어요. 안 돼요. 중간 정도 강도로 해야 돼요. 그래서 중간 정도 강도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는 뭐냐? 우리 현재 들고 계시는 양의 20, 30%를 줄여야 돼요. 절식, 소식을 하면 20, 30% 절식을 하면 수명이 20, 30% 늘어나요. 이거는 모든 학자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2년 사이언스지에도 이미 나왔기 때문에 모두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많이 드시면 안 돼요. 20, 30% 줄여야 돼요. 저는 그래서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개같이 먹으라 그래요. 개가 좀 별로 어감이 안 좋으니까 강아지 같이 드세요 그래요. 개가 하루에 몇 끼 먹나요? 2끼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끼는 안 좋고 3끼를 나눠 드시되 2끼 같이 드시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만성병. 만성병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노화의 또 최대 적이 돼요. 고혈압을 가지고 계신 분은 생체 나이가 한 3년 정도 많아져요. 당뇨는 4살 정도 더 많아져요. 그래서 이 만성병을 잘 관리하는 것 자체가 이미 노화를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5번째,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관리해야 돼요. 그거는 이따가 저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이 5가지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해야 돼요. 이 5가지를 하지 않으면서 호르몬만 준다든지 항산화제만 쓴다든지 태국에 가서 빨대 껴가지고 뭐 이상한 거 빨아먹는다든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화 관리하는 거는 토탈 케어고 생활 속에 있는 거지 비법이 없어요. 비법이 있으면 진시황이 죽었겠어요? 우리가 정보를 제대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면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이제 운동이에요. 운동.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중간 정도 강도의 운동으로 해라. 그러면 일반적인 운동이 뭐가 좋냐? 속보가 좋죠. 걷기도 가능하면 이제 우리 파워 워킹. 그래가지고 요즘 공원에 가면 이렇게 막 힘차게 걸어 다니는 분들 많아요. 어떻게 보면 좀 우습기도 하지만 그렇게 걸어야 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걷는 분들이 더 웃겨요. 걷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걷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걷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운동 필요 없어요. 걸어야 돼요. 살이 빠져도 걸어야 자연스럽게 빠져요. 심하게 하는 거는 빠지긴 빠지지만 원하지 않는 부위가 빠져요. 걸어서 빠지는 거는 빼고 싶은 데만 빠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는 대칭성 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볼링 이런 거 안 돼요.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그럼 허리가 이렇게 휘어요. 그럼 어느 순간 되면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고장이 생겨요. 가능하면 대칭성 운동을 해라. 골프 정도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골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는 이제 대칭성이 되니까. 이 중간 정도의 운동을 해야지만이 지방이 연소가 됩니다. 우리 달리기를 열심히 한다 그러면 지방은 안 빠져요. 지방은 안 빠져요. 탄수화물만 없어져요. 탄수화물.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중간 정도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운동할 시간이 없다. 생활 속에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점심 먹으러 낮에 15분 걸어갔다 15분 걸어온다. 그럼 60칼로리 소모했어요. 그 다음에 계단 한 5층을 집에서 오르락내리락 했다. 그럼 2번이죠? 그러면 60칼로리 120칼로리예요. 회사에서 또 한 번 올라갔다. 또 60칼로리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하루에 한 300kcal는 태워야 되거든요. 꼭 별로 어렵지 않죠. 그렇게 다 더하면 300 되잖아요. 걸으셔야 돼요. 그런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산책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좋죠. 예전에는 운동을 어떻게 하게 했냐면 매일 해라. 매일. 그리고 30분 이상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즘엔 달라졌어요. 매일 안 하셔도 돼요. 일주일에 3번. 가능하면 4번. 그 다음에 30분씩 계속 할 필요 없어요. 쪼개서 해도 돼요.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10분. 그래도 운동이에요. 운동은 꼭 또 새벽에 해야죠. 밥 먹다가 나가서 운동해도 되고요. 잠자다가 나가서 운동해도 돼요. 달밤에 체조해도 됩니다. 운동은 24시간 제한을 둘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이제 고혈압이 있다든지 좀 연로하신 분들은 새벽 운동을 피하는 게 좋죠. 혈압이 갑자기 올라간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생길 수가 있죠. 자, 이제 운동에 있어서 기본은 이제 3가지인데 우리가 40세가 넘으면 3가지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운동하기 전에 우리 뭐예요? 네, 스트레칭 하죠. 유연성 운동 해야 돼요. 우리 몸의 유연성을 키우기 위해서. 요거는 거의 운동할 때마다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유산소 운동이 우리가 일주일에 3-4번 하는 거죠. 심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이. 예? 심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장수에 도움이 되고 일주일에 한 4일 정도. 그 다음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근력 운동해야 되고 살을 빼고 싶은 사람은 근력 운동해야 돼요. 근육에서 칼로리를 다 태워주니까. 우리 몸에서 소비하는 칼로리의 40~50%를 근육이 태워요. 근육이 많은 사람은 살이 안 쪄요. 네? 그래서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2번만 하시면 돼요. 매일 하면 큰일 나요. 근육이 회복하는데 2~3일 걸려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2~3일 쉬게 하고 또 운동하고 이렇게 돼야 근육이 제대로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운동을 하면 뭐가 좋다 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우선 면역 기능 올라가죠. 혈류 좋아지죠. 기분 좋아지죠. 엔돌핀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운동의 장점은 뭐 이런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운동은 뭐랄까 그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차할 때. 자, 고속도로 또는 백화점 갔어요. 주차하면은 그 출입구 앞에 빈자리가 없나 막 싸워요. 이거 안 돼요. 저 끝에다 세우셔야 돼요. 저 끝에다. 거기는 부딪힐 일도 없잖아요. 저 끝에다 세우고 걸어오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저희 애들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가면 의뢰 자리가 저긴 줄 알아요. 끝이. 거기다 세우고 같이 걸어요. 그럼 애들한테 교육도 좋고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녀분들한테 모범을 보이세요. 그래서 이게 생활 속에서 운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엘리베이터는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엘리베이터.
계단만 이용하셔야 돼요. 계단. 네? 계단. 그다음에 다리가 좀 안 좋거나 그러신 분들은 특히 내려가는 건 안 하시는 게 좋죠. 계단도 주로 올라가는 운동. 내려가면 좀 무리가 와요. 무릎에.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계단을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하셔야 되고 뭐 TV 보면서도 좀 앞에서 좀 춤도 추고 운동하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생활 속에서 운동한다니까 입 닦으면서 운동하는 분도 있어요. 네? 이를 닦으면서. 그러니까 이 생활 속에서 그런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운동하는 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먹는 거 얘기해야죠.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먹는 거 잘 드셔야죠. 뭐. 일단은 좋은 음식을 드셔야 돼요. 좋은 음식을. 좋은 음식을. 그건 뭐 당연하죠. 나쁜 음식 먹는 것보다 좋은 음식이 뭐다 하는 게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좋은 음식. 패스트푸드 좋은 음식이에요? 아니요. 튀긴 음식 좋은 거예요? 아니요. 생선 좋은 거예요? 네. 야채? 좋아요. 과일? 좋아요. 달걀? 네. 조금 약하지만 예. 네. 달걀도 이게 하나의 완전 식품이니까 많이 먹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다음 견과류? 좋죠 요즘에. 예. 이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지방이 많아요. 그렇지만 적당히 먹으면 견과류는 노화 방지 식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실천을 해야죠. 우리 세계 5대 식품이라는 게 있어요. 세계 5대 식품. 우리 한국에 뭐가 있죠? 김치죠. 만두? 만두 드시고 싶으신가요? 김치 있죠. 두 번째는 일본에 된장, 나또가 있죠. 그 다음에 그리스에 올리브는 우리 보통 스페인 있죠. 맞습니다. 올리브 있고 그리스에 요거트가 있죠. 요거트. 그다음 또 뭐가 있나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인도에 콩이 있습니다. 렌틸 콩이라고. 그 5가지가 우리 세계 5대 식품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인터넷 들어가셔서 슈퍼푸드라고 치세요. 슈퍼푸드. 그러면 한 20, 30가지 쫙 나옵니다. 거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즐겨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20대가 들어서면 지방을 많이 줄여야 돼요. 패스트푸드하고. 40대가 넘어가면 탄수화물을 확 줄여야 됩니다. 우리가 20대에 지방을 줄이는 거는 40대 이후에 대사증후군 있잖아요. 고혈압, 당뇨 이런 게 걸리면 안 되니까 지방을 줄이는 건데 40세가 넘어가면 탄수화물을 줄여야 돼요. 빵, 떡, 국수 이런 거. 탄수화물을 줄이고 그 대신 너무 좋아해요? 네. 그런 거 줄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늘려야 돼요. 줄이는 것만큼. 지방은 줄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방 섭취 많이 안 해요. 네. 그래서 진짜 많이 드시는 분만 줄이시면 돼. 그렇지 않은 분들은 줄일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탄수화물을 줄이는데 주로 밥도 줄여야 돼요. 점점 줄여나가야 돼요. 특히 탄수화물 중에서는 흰색이 안 좋아요. 이 노화의 적은 대부분이 마음만 하얗시면 돼. 나머지는 희면 안 돼요. 검은 쪽으로 가셔야 돼요. 네. 검은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베이커리 가면은 하얀 거 드시면 안 돼. 뭐 우유 식빵 이런 거 드시면 안 돼요. 가서 시커먼 거 고르시면 돼 그냥. 그다음에 이렇게 눌러봐 가지고 이게 말랑말랑한 건 안 돼요. 거친 거. 이런 거 드셔야 돼. 국수도 색깔 있는 거 드셔야 돼. 모밀이라든지 예를 들면 떡도 마찬가지고. 물론 전체적으로 양도 줄여야 되지만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밥도 우리 현미 드셔야지. 그 좋다는 거 드세요. 드셔서 나쁠 거 없거든. 그거 이외에도 우리가 흰 거는 설탕도
흰 건 안 돼요. 진해야 돼요. 소금도 진해야 돼요. 쉽잖아요. 마음만 하얗게 가져가시면 된다니까. 예?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식사 규칙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규칙적으로. 응? 규칙적으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아침 걸르시면 안 돼. 아침은 무조건 드셔야 돼. 아침을 걸르면 이 혈당이 춤을 춰요. 그래서 배고픈 시간이 많아. 많이 먹게 되고. 그리고 혈당이 올라가는 시간이 많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내 상사가 아침 식사를 하고 오셨는지 안 하고 오셨는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직장 상사가 신경질 내고 뭔가 날카롭다. 그러면 분명히 아침에 안 먹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죽이라도 사다 드리세요. 왜냐하면 아침을 안 먹으면 안 돼요. 우리 뇌에서 우리가 뇌 연료로 쓰는 거는 탄수화물이에요. 또 탄수화물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적당히 해야 된다는 거고, 뇌에서는 지방 단백질은 연료로 안 써요. 탄수화물이 휘발유예요. 지방 단백질은 한 등유 정도 되겠네. 그래서 아침을 꼭 먹어줘요. 그 비율도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한 2대 5대 3 정도. 3대 5대 2 정도. 점심을 많이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침. 저녁을 제일 적게 드셔야 되는데 거꾸로 먹죠? 이거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늦게 먹어요, 늦게. 예? 늦게 먹으면 안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쫓아오지도 않는데 허겁지겁 빨리 먹어요. 우리가 식사는 최소한 20분 이상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식탁에다가 자녀분들하고 식사할 때 모래시계 딱 얹어 놓으세요. 30분짜리. 30분이 지나기 전에 못 일어나. 못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천천히 먹게 되고 또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룰을 딱 정해 놓으셔야 돼요. 30분.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는 게 20분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10분 동안에 짜장면 3그릇 저도 먹을 수 있어요. 왜? 포만감이 안 오니까. 근데 40분에 짜장면 3그릇 힘들어요. 이게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빨리 드시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30, 30, 30 법칙 이런 걸 이야기하죠. 하루에 30가지 이상의 식품을 30분 이상 드시고 씹을 때 30번 이상 씹어라. 오래 씹으면 우리 요즘 이야기하는 세로토닌이 올라가요. 세로토닌이. 세로토닌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분도 좋아지고 편안해지고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증이 와요. 그래서 요즘에는 21세기는 세로토닌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20세기에는 엔돌핀의 시대예요. 막 흔들어대고 뭐 광적이고 이런 거. 요즘엔 그게 아니에요. 요즘엔 중국 같은 데도 가보면은요, 공원마다 전부 다 운동을 해요. 무슨 선이라든지 뭐 기공훈련이라든지 또는 댄스라든지 이런 거 하세요. 뉴욕도 그래요. 하이드 파크에 가면 예전에는 조깅하고 달리는 사람밖에 없었어요. 요새는 안 그래요. 태극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제는 차분해졌어요, 세상이. 그래서 우리가 세로토닌을 많이 올려줘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식은 제가 말씀드렸죠. 소식하죠. 나는 소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죽어도 안 된다. 배고파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음식을 거꾸로 드세요. 거꾸로. 우리 식사 다 하고 나면 뭐 먹죠? 물부터 드세요. 물, 숭늉, 뭐 차 이거부터 일단 먹는 거예요. 그 전에, 그리고 나서 디저트 먹는 거예요. 디저트. 과일 먹는 거예요. 과일을 드세요. 왜 거꾸로 먹으면 누가 뭐라 그러나요? 과일 드셔야 돼. 과일. 그 다음에 샐러드. 나물도 샐러드예요. 그죠? 샐러드 드세요. 나물. 야채 많이. 왜? 탄수화물, 우리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해야 되거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식이섬유 섭취량이 한 20g 정도밖에 안 돼요. 하루에 4, 50g 먹어야 돼요. 이 식이섬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대장암도 예방하고 변비도 예방하고 굉장히 중요해. 피부도 좋아지고. 근데 어쨌든 이 샐러드를 먼저 먹다 보면 포만감이 슬슬 오거든요. 그 다음에 주요리 맘대로 드세요. 이렇게 이제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돼. 우리가 원칙은 아는데 생활 속에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떤 분들 다이어트 원하시는 분들 오시면 이게 복잡하면 아예 항상 끼니 때마다 토마토 이만한 거 하나 드시라 그래요. 그러고도 밥을 많이 먹는다? 그러면 오이 하나 추가. 그래도 많이 먹는다? 그럼 홍당무 하나 추가. 그러고 나서 식사하게 하는 거예요. 습관을 들이면 살 찌고 싶어도 안 쪄. 그 다음에 식이섬유 안 먹으려고 해도 안 먹을 수가 없어. 모든 게 다 해결돼.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소금. 소금 섭취 당연히 줄여야죠. 그래서 여러분도 국물 있는 거 좋아하시면 안 돼. 국밥 이런 거. 이거 아주 쥐약이에요, 쥐약. 여러분들 건더기만 드셔야 돼, 건더기만. 주로. 국물보다 건더기 드셔야 돼.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소금 섭취를 줄일 수가 있어요. 소금은 하얀 건 안 된다 그랬죠? 네. 시커먼 거. 그러니까 뭘 드셔야 돼? 어떤 소금? 죽염. 그죠? 죽염. 또는 하여튼 천일염. 황토소금. 이런 거 드셔야 돼. 비싸죠, 좀. 돈 많이 버셔야 돼. 건강해지기 위해서 돈 버셔야 돼요. 그래서 소금도 그런 거.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을 해도 국에다가 천일염 넣은 거하고 그냥 소금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이쪽은 감칠맛이 나죠. 왜 그럴까요? 미네랄이 많아요. 그래서 소금이 설탕 같은 거예요. 국물 맛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금을 써야 되는 거예요. 물 중요하죠. 저도 이게 중간중간에 물 마시잖아요. 물. 다 드셨네요. 물을 드셔야 돼요. 물을 얼만큼 우리가 먹어야 되냐?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만큼.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2,500cc, 여자분들은 최소한 2,000cc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저도 오늘 여기 오면서 차에 물 가지고 오죠. 늘 가지고 다녀요, 저는. 여러분들 물 많이 드셔야 돼요. 특히 한국 사람들, 특히 현대인은 만성 탈수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물을 안 먹어요. 물이 보약인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내가 이게 물이 필요하다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입이 마른다, 그건 당연한 거죠. 소변을 봤는데 소변이 누렇고 탁해. 그러면 물 좀 드세요. 이 얘기예요. 계속 그런 상태가 오래 유지가 되면 콩팥이 약해져요. 문제가 생겨요. 그럼 물 많이 드셔야 돼요. 물 먹는 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아까 제가 중요한 이야기 하면서 이제 먹는 거, 운동,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스트레스가 참 쉽지가 않죠. 이게 스트레스는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으면 우리 몸이 살아나요. 그리고 적당한 스트레스가 없으면 사람이 처지고 나태해지죠.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 사인을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 음식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배가 막 부른데 먹으면 안 되지. 그죠? 내 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먹었더니 배가 불러. 그럼 그만 먹어야죠. 그 다음에 우리 기름진 거 많이 먹으면 속이 어때요? 느끼하죠. 그만 먹으라는 얘기거든. 그래도 나 먹을래. 이러고 먹으면 안 돼. 이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스트레스가 우리 주인님 몸에 많이 쌓여 있으니까 좀 쉬어라. 그게 뭐냐? 주말이 없는 사람. 집에 와서도 일해요. 남편이. 이게 스트레스 많은 거예요. 전화하면서, 운전하면서 운전을 하는 건지 전화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밥 먹으면서 비즈니스예요. 미팅해. 이거 아주 안 좋아요. 이런 게 스트레스 경고 사인이에요. 이런 게 오면 이제 내가 좀 쉬어야 되겠구나. 내가 생활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 모르고 한없이 쌓이면 문제가 생기죠. 스트레스가 많으면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면역이 떨어져요. 탈진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병이 다 올 수 있어요. 제일 많이 오는 게 암이죠. 뭐 문제가 되는 게.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그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잠이에요. 잠. 몇 시간 주무셨어요 어제? 여러분들 몇 시간 주무세요? 6시간. 정답이네. 우리 인간의 잠은 그 피크가 2개가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 번씩만 자요. 2번씩 주무셔야 돼요. 2번씩. 인간이 이렇게 원래 만들어져 있어요. 2번씩 자야 되는데 한 번씩 자니까 힘든 거예요. 리듬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의 리듬이. 그래서 밤에 자는 시간을 많이 주무시면 안 돼. 한 6시간 정도. 그리고 낮잠을 주무셔야 돼요. 낮잠. 그러니까 낮잠을 안 주무시더라도 기대서 좀 쉬기라도 하셔야 돼요. 낮잠은 40분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한 20, 30분이 제일 좋아요. 우리 유명한 CEO분들은 밤에 서너 시간 주무시고도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분들의 정답은 낮잠에 있어요. 낮잠은 만약 또 이동 중에 차 안에서 쉬어요. 그리고 5분을 자도 깊이 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밤에 한 번 7시간, 8시간 자면 일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오후가 되면 피곤하고. 그래서 우리가 잠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이 낮잠을 자면 좋은 거는요, 뭐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이미 밝혀진 거지만 업무 능률이 올라가요. 스트레스 해소가 높아요. 그 다음에 요즘을 우리가 창의력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창의력이 올라가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노하우는 없지만 스트레스가 생길 만한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피해라. 나는 어떤 친구만 만나면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밤잠을 못 잔다. 그럼 그 친구 만나지 말고 저를 만나세요. 대안을 찾아야지. 매일 갔다 와가지고 스트레스하고 남편한테만 말이야 신경질 내고 이거 안 된단 말이야. 또 하나는 자, 어쩔 수 없이 그 친구를 만나야 돼. 그러면 즐겁게 만나세요. 이왕 만나는 거.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서 군대 생활하면서 어떤 친구는 국방부 시계는 간다 그래가지고 지워 나가요. 하루씩. 이거 안 된단 말이죠. 좀 현명한 사람은 야, 내가 이제 2년 동안은 이제 내 군대 생활 해야 된다. 이왕 하는 거 한번 제대로 군인답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마음 먹은 사람하고 그 이후에 2년은 천지차이죠. 말할 것도 없죠. 마음 먹기에 달린 거고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셔야 돼요. 나는 머리 아플 때 독서를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그냥 무작정 걷는다. 저도 이제 무작정 걷는 편인데 저희 집이 이제 그 석촌호수 있는 데라서 그냥 무작정은 아니지만 길 따라 걸어요. 예전에 저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리 병원 일이나 이런 고민이 생기면 제가 많이 찾아갔던 데가 마이산이에요. 마이산 가면은 이렇게 돌계단 있죠. 해결될 때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못 찾으면 못 오는 거죠. 어떤 때는 하루, 어떤 때는 이틀, 3일 밥만 먹고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해결될 때까지. 근데 이게 묘한 거는 이게 걷는 거, 계단 오르기 하고 그러면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의력이 뛰어나다니까. 창의력이 올라간다니까. 새로운 생각이 뛰어나. 옛날에 철학자나 이런 석학들은 뭔가 뭐 우리가 책을 쓰다가 생각이 안 나면 그냥 걸었어요. 그러면 문득 뭐가 이렇게 떠올라. 그거 해가지고 쓴 것들이 이제 우리가 유명하다는 그런 그 책들이 많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갑자기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급하게 대답을 하거나 그러시지 말란 말이에요. 잠시 3초 동안 쉬셔야 돼. 심호흡하고 다시 생각해보고 신중해서 나쁠 거 없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뭐 시간이 더 있으면 명상을 한다든지
명상이나 요가하는 이런 방법으로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정기적으로 좀 쉬어줘라. 주말이 왜 있겠어요? 쉬어야죠. 여가 선용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좀 많기는 한데 제가 이 강의를 사실은 한 2시간, 3시간에 걸쳐서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에게 아주 핵심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한 거고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그죠? 제가 이거는 말씀을 다 드렸죠. 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를 총정리를 좀 해보죠. 자, 우선은 이제 생체 나이라는 거는 우리가 노력을 하면 10여 년 정도는 쉽다 그랬죠. 네. 여러분들 10여 년 정도 줄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제 환자들을 통해서 다 입증이 된 거예요. 더 열심히 노력하면 20년 줄일 수 있고 맥시멈 30년이에요. 여러분들 90세까지 다 사시거든요. 대부분. 그러면 90세이지만 5, 60대의 기적과 정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건강관리 전략, 계획이 있어야 돼요. 무계획이면 성공이 없는 거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행이고 없는 분들은 빨리 짜셔야 돼요. 언제 짜요? 언제? 당장. 여러분들 종이 꺼내놓고 짜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봐드리고 코팅해서 원래 가져가게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거기까지는 시간이 없다 그러시니까 제가 방법만 이따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여러분 건강관리 전략 짜셔야 돼요. 두 번째, 아까 건강검진이 12년, 생체나이 12년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예전에는 우리 병을 발견하기 위해서 건강검진만 했어요. 이제는 제가 오늘 목 아프게 말씀드린 게 노화예요. 노화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노화도 검진도 해야 돼요. 아니면 집에서 자가 측정이라도 해가지고 체크를 해나가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하면 내 몸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죠? 내 생체 나이가 몇 살인지 알 수 있어요. 몇 년까지 살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야 계획을 세우죠. 자, 세 번째, 나쁜 거 하지 말라 그랬죠, 제가? 그 다음에 네 번째, 먹는 거. 그죠? 적게 먹어야죠, 적게. 소식. 그 대신 영양소의 균형은 맞춰야 돼요. 뭐 어느 한 가지만 먹는다든지 한 가지로 다이어트 한다든지 이런 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 습관이라는 거는 말이죠. 제가 이게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습관이라는 거는 평생 바꾸지 않을 거면 절대 바꾸면 안 돼요. 음식 먹는 생활 습관이 안 좋으신 분이 갑자기 좋은 습관으로 바꿨어요. 운동도 안 하시던 분이 어느 날부터 운동을 해. 웬일인지. 그때부터 그래서 체중이 빠져요. 몸이 좋아져.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이 되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요. 그러면 체중 5kg 빠졌던 게 10kg 쪄요. 이게 요요 현상이에요. 운동조차도 평생 안 할 거면 하지 마야 돼. 몸을 건드려 놓으면 안 돼. 자꾸 몸을 건드려 놓으면 안 돼. 몸을 자꾸 건드려 놓으면 나중에 고치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신체 리듬 조절기가 깨져버려요. 그거 자꾸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살 못 빼요. 저한테 오면 자신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 그럼 이분은 100%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몸 망가뜨리시면 안 돼.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평생 바꿀 거면 식생활 바꿨으면 평생 바꿔야 돼. 우리가 보통은 어떤 노력을 하면 3주가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요. 3주. 3개월이 지나야 어느 정도 이제 됐구나. 요 놈이 습관이 되려면 3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 건강관리에 있어서는 333 법칙이 중요합니다. 3년 동안 노력을 해야 그게 내 습관화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몸이 굴러가는 거야. 그래서 저는 항상 69kg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kg.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수면하고 낮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투 피크가 있다 그랬고
낮잠은 못 주무시더라도 중간중간에 어쨌든 1, 20분이라도 좀 기대서 쉬고 편안하게 무념 상태에 들어가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운동 말씀드렸죠? 중간 정도. 그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하는 거. 여러분들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을 익히셔야 돼.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전략은 다 알았어요. 네. 제일 중요한 거 1번이에요. 당장이에요, 당장.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우리 건강 계획표 여러분들이 짜셔가지고 여기 아침마당에 내주셔야 돼요. 제출해 주셔야 돼요. 다음부터는 입장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건강 캘린더. 자, 이제 건강 캘린더를 우리가 이제 짜야 될 거예요. 나름대로.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혼자 짜셔도 되고 못 짜시면 병원에 가서 주치의 만나서 짜세요. 주치의 만나서 건강검진 받고 노화도 검진 받고 그다음에 건강 달력 같이 만드는 거예요. 주치의는 도와주는 거죠. 이제 건강은 의사가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무슨 짓 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주치의 만나는 거. 그다음에 건강검진, 노화도 검진 1년에 한 번. 그죠? 그다음에 병이 있으신 분들은 질병 관리를 해야죠. 뭐 고혈압이나 전립선이나. 그죠? 이런 거 있는 분들은 이제 관리를 해서 한 2달에 한 번씩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상담하고 관리 받으시면 되죠. 그다음에 예방접종 해야죠. 안 하신 분들은 B형 간염 예방접종도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나이가 조금 연로하시거나 아니면 면역이 떨어져 있는 질환, 당뇨라든지 이런 것, 또 천식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을 되면 독감 예방접종 해야죠. 이런 어떤 미리 계획이 있어야 돼요. 영양, 운동, 스트레스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저거는 1년에 그래도 한 2번 정도는 주치의하고 날짜 정해가지고 계획을 가져가야죠. 그래서 이게 계획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예요. 직장에 있으신 분들은 이거 코팅해가지고요, 집에다 하나 놔두고 회사에다 하나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녀분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시고. 우리가 건강 계획이라는 거는 가족 단위로 해야 되겠죠. 중요한 건. 자, 이거는 이제 연간이고, 그럼 우리가 일상 생활에 있어서 이제 생활에서 일주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일주. 자, 이게 이제 그 하나의 제가 예를 제시를 한 겁니다. 이 일주일 동안의 이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계획이 없는 분들은 그때 뭐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또 귀가 또 얇으신 분들은 옆에서 뭐라 하면 또 따라가요. 계획에도 없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운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이 있어야 돼요. 계획이. 그래서 대표적인 거는 자,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 그다음에 스트레칭 중요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벌떡벌떡 일어나시면 큰일 나요. 스트레칭하고 최소한 5분, 10분은 움직여주고 일어나셔야 돼요. 발끝도 이렇게 발목 운동하면 혈액순환도 잘 돼요. 또 어떤 분들은 혈압 있으신 분들이나 좀 연로하신 분들은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쓰러져요. 기립성 저혈압. 천천히 일어나셔야 되고 좀 움직여주고 아니면 일어나서 움직이셔도 되고 최소한 5분, 10분은 우리가 스트레칭을 한다. 아침은 걸러야죠. 꼭 먹어야 돼요. 아침은 꼭 드셔야 돼. 그러고 나서 이제 보내고 중식. 언젠가 낮잠을 좀 주무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거 중요한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운동은 일주일에 빨간 거 4번 해야죠. 바쁘시면 저도 마찬가지로 주말에 해요. 토요일에 벌써 2번 했잖아요. 그럼 주중에 1번만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편한 요일을 정해서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럼 3번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진짜 운동을 못했다 그러면 이번 주는 노상 걸어야죠. 뭐. 틈나는 대로. 전철도 막 한정거장 지나가서 거기서부터 걸어오고 억지로 이렇게 만드셔야 돼. 내가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건강관리는. 그다음에 자기개발 시간도 있어야지. 애들은 공부하고 컴퓨터 하면서 앞서가는데 엄마는 아이폰이 뭔지도 몰라. 이거 안 되죠. 대화가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도 읽으시고 공부도 하시고 지금 젊으시니까 일도 하시고
이제 버리셔야 돼 지금. 지금 버리셔야 되는 나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막 투잡, 쓰리잡 해요. 막 버려야 돼. 네?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절대로 이렇게 닫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막 지금 벌리는 단계지 조심스럽게 나가는 단계가 아니에요. 버리셔야 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주간 계획을 짜세요. 그리고 실천을 하셔야 돼요. 자, 40, 50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짜야 돼요. 20, 30대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활 속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를 지키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그 건강검진 꼭 받으시고 노화도 검진 받으셔서 내 몸 파악하시고 계획 짜시고 2011년부터는 건강한 그런 삶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뭐 이렇게 큰 부담을 주신 게 아니라 유연하고 쉬운 방법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어찌 보면 마음도 편하고 좀 도전해야 되겠다는 네. 각오도 듭니다. 저는 비교적 잘 지키고 있긴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좀 많이 먹는다는 게 아까 그 거꾸로 네.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얘기할 때 굉장히 얼굴빛이 네. 안 좋아졌어요. 이게 주요리를 그러니까 이거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많이 먹고 몇 년 덜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뭐 지금도 좋으시긴 하지만 네. 거꾸로 드시면 좋죠. 거꾸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건강에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추천을 하는 거고 단순히 뭐 오래 사는 건 의미가 없죠.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거꾸로 드시면 좋죠. 예, 저희가 연초에 모시길 참 잘한 것 같아요. 네. 정말 2011년 이제 시작됐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이때부터 정말 내 건강 계획도 세우고 올 한 해도 앞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의 계기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셨죠? 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차의과학대학교 차움노화연구소의 배철영 소장이셨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정마루에서 백화점 상품권 준비해 주셨습니다. 금성출판사 푸르넷 공부방에서도 백화점 상품권을, 친환경 도자기 젠에서도 백화점 상품권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생생 토크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래 사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이유로 혼자 되신 분들은 그만큼 혼자 오래 사셔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솔직히 누구나 다 혼자 될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내일 금요일 생생 토크 시간에는 혼자 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